왜 내가 몰랐을까? 세상 일 다 까먹어도 내 새끼 이은 절대 안 까먹는데 할미가 매일 주물러 줄게. 내 엄마 아빠처럼 네 혼자 절대 놔두지 않을 거야. 허옥순 할머니가 황준현의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 다들 보셨죠? 이 장면이 그냥 따뜻한 장면이 아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강용호 회장이 황준현의 몸으로 살면서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봤을 조건 없는 사랑이었거든요. 회사를 지키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자식들을 위한다며 오히려 멀리 두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지금은 자식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사랑. 이 모든 걸 자신이 만들었다는 강 회장의 반성. 7, 8화 리뷰와 9화 예고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8화 엔딩. 정말 숨이 막히지 않으셨어요? 재경이 강 회장의 호흡 장치를 제거하고 병실에서 나오면서 비서에게 딱 한마디를 남깁니다. 잠깐 눈 붙일 테니까 전화 연결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이 더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요, 전 이걸 완전한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재경은 남편 민석도에게 안식년을 앞당겨 일준이랑 미국에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상황이 더 시끄러워질 테니 조용해지면 들어오라고요. 하지만 전 민석도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경이 아버지에게 점점 위험한 짓을 하는 걸 옆에서 지켜봐온 사람이 민석도입니다. 재경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 전에 막으려면 강 회장을 살려서 빼돌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조선희도 이걸 예상했을 겁니다. 미리 민석도를 찾아가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경이 더 이상 나쁜 짓을 멈추게 하려면 강 회장이 사라져야 한다고요. 강 회장의 몸은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황준현의 몸 안에 강 회장의 의지는 살아있습니다. 이제 8화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됐던 인물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강재경입니다. 이번 7화와 8화에서 재경이 보여준 것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이 머리를 좋은 일에 썼다면 어땠을까 싶을 정도로요. 근데 재경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선희 집사가 새어머니로 들어왔습니다. 슬픔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낯선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재경에게 남은 건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이겨서 자신을 증명하는 것. 그러던 어느 날 재경은 아버지가 재성에게 사준 하프주를 끊어버립니다. 당연히 혼날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야단 맞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재경이 깨달은 게 있어요. 어떻게든 이기면 되는 거구나. 결과만 가져오면 눈 감아주시는 거구나. 하지만 8화에서 강 회장이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모른 척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괜히 널 더 상처 줄까 봐. 아버지는 딸이 더 상처받을까 봐 모른 척 했던 것이고 딸은 그걸 이기면 다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겁니다. 부녀가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오랜 세월을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재경이 사람을 해치우는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냥 없애는 게 아니에요. 다른 죄를 덮어씌워서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오빠 재성을 보세요. 나은세와 나 회장이 자신을 배신한다는 걸 흘려서 재성을 자극합니다. 감정이 극에 달한 틈에 차를 몰게 만들고 사고를 내게 하고 그 위에 비자금 자료까지 검찰에 제출해버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계획이었던 거예요. 이상재 전무는요, 화학 비자금 자료를 위조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서 감금하고 이 기회를 삼아 임시 회장직에서 박탈하게 하려고 합니다. 조선희 여사에게는 처음엔 어머니 자리를 빼앗은 집사라는 프레임을 유지하다가 자신이 회장이 되는 걸 방해하는 순간 강 회장 사망과 연결해서 범인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웁니다. 태와 나 회장과 나은세 역시 최성을 노린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재성과 함께 묶어서 비자금 횡령 혐의로 처리해버립니다. 단순히 제거하는 게 아니라 다시는 자신에게 맞설 수 없을 정도로 재기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계획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성됐다고 믿었던 그 순간 구치소에 있어야 할 재성이 회사에 나타난 겁니다. 그 분노가 향한 곳은
강 회장이 있는 병실이었습니다. 무엇이 재경을 여기까지 오게 만든 걸까요? 아버지에게 받고 싶었던 관심과 사랑이 끝내 채워지지 못한 채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재경의 곁에는 아직 남편 민석도와 조선희 여사가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 강재경이 나쁜 짓을 하지 못하게 막아줄 사람이요. 그게 재경에게 남은 마지막 연결이에요. 강 회장은 이제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선을 넘어가는 강재경을 보며 내가 널 괴물로 만들었어 라며 자신을 돌이켜보는데요. 평생 회사를 지키느라 최성을 위해서 사느라 정작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요. 황준현의 몸으로 살면서야 처음으로 마주한 겁니다. 그러면서 허옥순 할머니가 보였을 거예요. 황준현의 다리를 붙잡고 절규하는 할머니가 그 처죽일 놈 어디 있어 지금. 그 자식 심장을 뽑아온다. 그래도 절대 네 다리하고 바꾸지 않아. 지금까지 강 회장은 최고의 보상은 돈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아니고 심장을 뽑아준다고 해도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강 회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조선희 여사가 방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아빠이기 전에 내 남편이기 전에 최성그룹 회장이야. 자기를 버려서라도 회사를 지킬 수 있다면 그 선택을 했을 거고 그게 네 아빠가 살아온 인생이야. 그 인생이 재경도 재성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은 지금 그것을 직접 마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화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재경 손에 들어간 최성. 조선희 여사는 경찰 조사로 끌려가고 방글은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예고편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요. 방글의 달랑이가 되겠다고 그렇게 웃으며 등장했던 재성이 구화에서 방글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칩니다. 흑화한 건지 재경 눈치를 보는 건지 아니면 방글을 지키기 위해 일부러 밀어내는 건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재성은 강재경이 자신을 어떻게까지 해서라도 최성을 차지할 사람이라는 걸 이번 화를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물러터진 강재성이라고 해도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더는 강재경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내가 최성을 가질 수 없다면 너도 안 된다고. 이게 오빠를 어떻게 보느냐고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황준현은 재경 편에 붙어서 방글과 멀어지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방글이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황준현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강재경입니다. 전략기획팀의 입지가 점점 좁아져 가고 있고 강재경이 회장이 되면 전략기획팀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수를 하든 자리를 되찾든 뭐라도 하려면 최성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황준현의 두통. 준현이 두통 증상을 보일 때를 보면 강 회장의 몸이 위험한 순간과 겹칩니다. 황준현의 영혼이 깨어나려고 할 때 지금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황준현의 몸에서는 두통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황준현의 의지가 자신의 몸을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재경의 성은 높아졌지만 진짜 위험은 가장 가까운 곳 안에 있습니다. 구화본방 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영화와 드라마를 잇는 무비있다였습니다.